애남 친구들 안녕.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개념학습 2-1강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설명 영상입니다. 주제는요,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의 등장 배경과 핵심 주장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이 아니고 문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국제정치학이라는 것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 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기원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의 기원부터 살펴보는 것이죠. 그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1980년대로 소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주의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 월츠는 신현실주의부터 알아보겠네요. 월츠는 왼쪽에 여기 사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월츠는 국제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는 달리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중앙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 속에서 각 국가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서의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은 상충하게 되고 상충한다는 것 서로 어긋난다라는 뜻이죠. 결국에 각 국가는 자조, 즉 스스로 능력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하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중앙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하나의 개체로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 능력을 기르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월츠는 이러한 물질적 능력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국제체제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물질적 능력이 어떻게 분포됐는지에 따라서 균형이 형성된다. 이때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단 둘만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체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한 양극체제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강대국이 두 개 있는 그런 상태네요. 자, 이런 양극체제가 셋 이상의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다극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강대국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개 있는 것이 안정적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 월츠의 견해였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죠. 이번에는 신자유주의로 가볼게요.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신현실주의는요, 각각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는 능력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요. 신자유주의에서는 서로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자조를 강조했던 위에서 봤던 거죠. 신현실주의의 비관적인 국제정치관과는 차이를 보였다. 네,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으며 위에서 봤던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이익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들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할 정도로 조약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의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때로는 국제기구나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없지만 서로 규범의 준수, 협력을 장려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산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기존 질서를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체제에 이런 기존 질서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주목한 이론들이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냉전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냉전이라는 거요, 우리 3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냉전체제 대립 양상을 맞이했던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1980년이 지나고 90년대 가까이에서는 종식이 되었었죠. 자, 이런 냉전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냉전 종식 이후에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분석들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로는 국제체제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구성주의가 부각이 되었다. 구성주의를 주의한 웬트는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월츠와 마찬가지로 월츠랑 똑같은 이야기도 했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국제체제는 나왔네요. 무정부 상태다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는 웬트도 인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국제체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되어 간다고 보았다. 무정부 상태가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태가 점점 변해간다라는 뜻이죠. 아예 없어진다라는 말이랑은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국가의 정체성이며, 이때 정체성이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치 문화 또는 이데올로기는 이념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룰 이런 거, 그 다음 그 구성원들의 신념 체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웬트는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체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들이 이 체제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체제의 성격은 점점 또 나오죠.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3명의 특징적인 사상가와 연결하며 설명했대요. 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볼게요. 첫째, 홉스적 문화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나와 있어요. 홉스라는 사상가를 가져온 거죠. 홉스는 왼쪽에 있는 이분입니다.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홉스주의적 문화는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인데요. 계속 볼까요? 이 문화에서 모든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투쟁 상황이다 라는 것. 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일문단에서 본 게 또 나오네요. 자조의 원리에 따라서, 자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스스로 능력에 의존해서 생활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에 따라서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로크라는 사상가를 데려왔는데요. 로크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이에요. 자, 로크적 문화에서는 완전한 적대감이나 완전한 우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적대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우정도 아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문화에서는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굽니까? 칸트적 문화예요. 우리 자주 아는 분이죠. 밑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칸트적 문화에서는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 추구, 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한다. 여러분 봤을 때요,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에서 그 다음 칸트적 문화로 올수록 국가 간 사이가 좀 더 친밀해진다, 적대감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오시나요? 이 문화에서 국가들 간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냉전을 종식한 것은 신현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강대국의 압도적인 물질 능력도 신현실주의자들이 앞에서 강대국이 압도적인 물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국제제도 이런 것들 모두 다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웬트는 소련 내부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냉전 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앞에서 보셨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신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들이 예측할 수 없던 냉전의 종식도 구성주의는 어쩌면 예측할 수 있었겠네요. 그것은 무엇이다? 소련의 정체성 변화이다. 그리고 국제체제가 영구적 갈등과 전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영구적 갈등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로, 그리고 로크적 문화에서 칸트적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점점 발전해 간다라는 뜻이겠죠. 이 국제체제가요.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서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것은 신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견해였겠죠. 자, 이런 견해에서 벗어나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 없죠? 너무너무 잘 읽히죠?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데요. 1번 보시면 국제정치학 이론의 근거에서 시대별로 국제체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 나와 있는 것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국제정치학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핵심 주장이 일치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은 있었죠. 무정부 상태라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3번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한 후에 이론들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나온 신자유주의, 신현실주의의 한계는 있었지만요. 구성주의의 한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지 않고요. 4번 국제정치학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 이론이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이론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부각하는 것이지 그 하나의 이론이 발전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정답 5번입니다. 국제정치학을 주도해온 기존의 이론들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부각된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번 가보겠습니다. 기억과 관련된 웬트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요,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인데요. 자,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방금 지문 읽으면서 다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5번은요.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가 사라지고 우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이거는 했던 말이긴 한데 무정부 상태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는데요. 보기는 본문 설명에서 했던 냉전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과 소련 중심의 이 대립 양상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마지막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50년간 지속된 후에 소련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서 냉전을 종식하게 되었다.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월츠는 앞에서 봤을 때 월츠는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였죠. 미국과 소련이 압도적인 물질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라고 보았겠군. 맞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의 강대국들이 주도해서 이 대립관계가 형성된 것이니까요. 2번
월츠는 두 진영이 동맹체를 결성했다는 점에서 국제제도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았겠군이라고 했는데요. 국제제도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월츠가 아니라 앞에서 봤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답 나왔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월츠는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냉전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없었겠군, 한계였고요. 4번, 웬트는 냉전 종식의 요인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소련의 정책성 변화에 주목했겠군, 국가 간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번, 웬트는 냉전 체제에서보다 냉전 종식 후 국가들의 적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겠군이라고 했는데요.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그것은 적대감이 줄어드는 것이 맞겠죠.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도 끝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